그러면은 오늘 제가 좀 준비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제목은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12년 동안 미친 듯이 살고 내가 깨달은 것. 이제 세 가지.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이 다이어리를 써보고 이 다이어리를 시작으로 그냥 다이어리가 아니라 데일리 리포트죠. 저는 데일리 리포트에서 데일리 리포트는 여러분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썼고 너무 좋아서 그거를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한 사람 중에 하나죠. 완벽한 공부법에도 소개를 했으니까 그게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데일리 리포트를 직접 써보시면서 많은 효과를 직접 경험하셨죠.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그거를 좀 찐으로 제대로 경험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12년 30살부터 제가 데일리 리포트를 써보고 열심히 살면서 뭔가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은 피드백은 비싸다는 거예요. 피드백은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아주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PT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 PT 코치님이랑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면 그 코치님한테 발악을 할 때 욕을 합니다. 친해서 괜찮아요. 그건 이제 합의가 된 욕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막 발악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친구가 좀 뭐라 그럴까 터프해요. 이렇게 풀어줄 때 난 아프다 그러는데 이거 참아야 된다고 계속 푸는데 막 눈물이 나요. 너무 아파갖고. 그다음에 나는 못하겠는데 자꾸 더 할 수 있대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PT를 받는데 한 번에 8만 원을 내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벌써 나오죠. 그렇죠? 절대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한 달에 9번 정도 가니까 72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데? 나 운동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데. 제가 뭐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피드백은 비싸요. 제가 만약에 운동을 잘했고 운동을 이렇게 좋아했고 운동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높았다면은 PT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요즘에는 유튜브에 워낙 많은 특히 운동 관련 정보는 유튜브가 그냥 넘사벽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마스터해서 몸짱 되신 분들, 건강 찾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경제 수준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만큼은 투자하자. 만약에 이게 1회에 80만 원이면 저도 안 가요. 못 가요. 죽을 병 걸리면 갈 거예요. 죽을 병. 근데 아직은 죽을 병까지는 안 걸렸기 때문에 8만 원 정도면은 저도 그렇게 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 투자해야지. 나한테 투자가 중요하지. 그래서 월급 실수령액 220만 원인데 PT에 120만 원 투자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멘탈인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아셨죠? 그러니까 자기 메타인지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피드백은 비쌉니다. 피드백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 사전에 얘기할 때 모든 게 다 연결된다 그랬죠? 피드백은 다 연결돼요. 그래서 학원 다니는 것보다 어때요? 과외 받으면 성적이 올라갈 확률이 낮겠어요? 높겠어요? 그거는 또 사람마다 편차는 있어요. 또 학원의 분위기를 좋아해서 친구들 만나면서 즐겁게 공부하는 친구는 학원에서도 공부를 더 잘하고 학교만 다녀도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떻죠? 솔직히 개인 과외를 피드백을 철저하게 받으면 성적은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운동 PT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하는데 피드백이 없다. 그러면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결국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아니면 최소한 셀프 피드백을 주면서 메타인지를 올리는 거거든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깨닫는 거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친구들을 좀 코칭을 해줄 때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거는 솔직히 좀 빌드업이 필요하잖아요. 앞부분을 놓치면 그거 따라잡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 같은 거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내일도 성적이 올라야 되거든요. 영어는 이제 빌드업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단어만 외우면 바로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친구들 과외가 아니라 코칭을 해줄 때 특히 꼴찌인 친구들의 영어 성적을 중상위권까지, 상위권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2등급까지는 솔직히 좀 자신이 있었어요. 거의 다 됩니다, 진짜로. 못한 친구가 3등급. 근데 다 9등급이 꼴찌인가요? 9등급부터.
다 3등급, 2등급, 모의고사 때는 심지어 1등급도 한번 맞아봐서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일단 공부 많이 시키면서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영어만 오르냐? 왜 과외가 아니라 코칭을 하냐? 과외는 한 과목밖에 못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코칭을 왜 했냐? 공부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환경 설정을 가르치고. 똑같아요. 이 플랜도시에서 데일리 리포트를 넘어서서 저는 다 플랜도시를 꼭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솔직히 제가 왜 그 말 하는지 좀 이해 갈 거예요. 제 유튜브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이거 진짜 열심히 썼는데 인생 변화가 없다 그러면 나 개인적으로 찾아오라 그러겠어요. 막 끄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게 뭐 35,000원 뭐 배송비하고 38,000원인데 내가 5만 원 계좌 주세요. 계좌 이체해 드릴게요. 당근 거래하듯이 해드리겠다고 내가. 제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겠어요. 환불이 아니에요. 멀쩡한 제품인데 환불을 왜 해줘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내가 너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그냥 이거 인생에서 한 달이라도 써봤으면 좋겠고 1년은 꼭 써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해,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써요. 생각보다 뭐랄까 이게 행동을 안 옮겨져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끄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알죠. 여기 해본 분들만 왔으니까 그냥 오신 분들 막 다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메타인지가 올라가면은 그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엄마 폰을 통해서 폰이 없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너가 뭘 하든 상관없어. 그 대신 자기 전에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될 게 있어. 뭐? 네가 그날 공부한 거를 백지를 놓고 아는 만큼 쓰고 자는 거야. 그러면은 죽어요. 일단은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공부 잘하는 친구도 어려워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걸 쓰려고 염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써요. 결국에는 맨 처음에는 아예 시도도 못 해요. 어려워갖고. 그렇게 쓰죠? 그럼 막 98, 98, 뭐 777 뭐 이러던 애들이 막 43, 43 이렇게 바뀌어요. 학원 다 끊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정교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 훈련을 잘 시켜줄 수 있는 학습을 잘 시켜줄 수 있는 선생님들한테 배우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공부법, 그냥 간단한 환경 설정, 올바른 노력을 통해서 누구나 2배 이상 퀀텀 점프가 가능한데 특히 공부를 못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또 성적만 오를 것 같죠? 자신감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안 해봤다는 걸 알아요. 그런 거를 몰랐던 거고 경험을 못 해봤던 거예요. 메타인지가 낮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피드백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가장 강력한 힘. 정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고 무엇보다 비싸요. 자, 아까 제가 PT 받는데 8만 원 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피드백 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내 인생의 피드백은 누가만 해줄 수 있다? 나 자신밖에 없어. 왜? 그걸 언제 그러면은 나는 이때 내 감정을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내 감정을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남한테 다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뭐예요? 결국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걸 쟁취한 사람들인 거예요. 박수 한번 치죠. 그러니까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내가 운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 연도에 좀 뭔가 전반적인 모멘텀이 안 좋아서 발전을 많이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은 솔직히 정말로 대재앙이 닥치지 않는 이상은 퇴보란 없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은 그렇게 비싼 건데 그걸 누가 스스로 가져갈 수가 있다? 여러분이. 뭘 통해서? 데일리 리포트 써보면서. 뭐 여기 있는 분들 말하기 너무 편하죠? 힘줘서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댓글 굉장히 많이 달려요. 그런 거 쓴다고 인생이 바뀔 것 같냐? 나는 그 댓글 쓸 시간에 다른 거 쓸 것 같거든요. 그 댓글을 쓰는 목적은 뭔지 모르겠어, 솔직히.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주일을 직접 썼다니까요. 저는 사실 워낙 열심히 살기 때문에 사실 쓸 필요 없어요. 저는 너무 열심히 살아서 문제. 두 번째 주제 때 얘기해 드릴 텐데 저는 너무 열심히 사는 게 사실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병 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일주일 다시 써보니까 그러니까 역시 써보면 달라. 그냥 생각하는 거랑 써보면 달라. 그래서 나도 내년에는 매달 1주씩은 꼭 써봐야겠구나. 왜냐면 이게 여러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뒤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 뭐 엄청 이건 더 빨리 끄덕여 아까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뭐 30대 이상인 분들도 많고 40대 이상인 분들도 많고 50대 이상인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식으로 살았으면은 진짜 다 웃어. 벌써 웃기 시작해. 그렇죠? 서울대 갔겠구나. 벌써 이걸 엄청 끄덕여요. 왜냐면 이거 안 해보면 모른다니까요. 내가 왜 이걸 지금 알아갖고. 그렇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은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피드백은 비싸다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인생 역전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생 역전은 목표가 다 다르겠죠? 근데 인생 역전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진짜로. 왜 그건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시간을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게 자발적이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낭비하고 있구나를 이것만큼 여러분 인생에서 깨닫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참 제가 최근에 본 유튜브 중에서 좋은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시한부라는 거예요. 그 김주환 교수님 아마 강일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시한부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병이 걸려서 무조건 시한부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모두가 시한부예요. 결국엔 다 죽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내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건데 그걸 나도 모르게 너무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솔직히 저도 써봤고 저는 여러분들 관찰도 너무 많이 해봤고 멘토링 프로젝트로 정말 이 약물과 하겠다는 친구들 30명씩 뽑아서 멘토링 프로젝트 몇 기를 진행해봤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조금만 조심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어때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던 것보다는 시간을 20에서 50% 정도는 아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뭐 차이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논팽이처럼 살았으면은 솔직히 100%도 아낄 수 있어요. 그렇죠? 100%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를 아꼈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럼 제가 동의를 한번 구해보고 얘기해 볼게요. 조금 데일리 리포트 열심히 쓰고 주말 열심히 살고 퇴근 시간 열심히 사면은 일주일에 내가 없었던 시간 30% 정도는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100% 만들 수 있나요? 없나? 그러면 그건 아니지 하는 분도 나와야 돼요. 안 되는 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30% 정도는 좀 빡세서 10%를 얘기했으면 동의를 안 구했어요. 30% 정도 제가 동의를 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30% 아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10년을 그렇게 살면은 3년을 아낀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이게 자꾸 일주일만 하고 포기하고 2주일만 하고 포기하고 한 달만 하고 포기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10년을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그걸 3년을 아꼈다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뭐예요? 3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내공과 역량이 내가 3년 전에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50% 아끼면 어떻게 돼요? 5년 전인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맨날 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을 정리해 준 사람이 있어요. 코비 브라이언트. 전설적인 선수죠.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 인터뷰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은 코비 브라이언트가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대요. 제가 코비 브라이언트가 인터뷰를 직접 한 걸 봤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래요. 보통 선수들은 이렇게 11시에 이제 짐으로 온대요. 체육관으로 와서 2세션 정도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돌아가서 할 일하고 한대요. 근데 자기는 새벽 4시인가 아침에 여러분 무조건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결국에는요. 밤늦게 해서 효율이 높은 분들은 밤늦게 하셔도 좋은 거예요. 근데 코비 브라이언트 아침이 좋았던 거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무조건 새벽 4시지 그런 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다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가 뭐라 그러냐. 자기는 새벽 5시부터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데 새벽 5시부터 이거를 훈련을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2세션을 한대요. 그 다음에 잠깐 잤다가 원래 다른 친구들 하는 또 연습 시간에 가서 또 2세션을 한대요. 그럼 코비 브라이언트가 거기서 그러면 뭐라 그러냐. 이렇게 5년을 하면 어떻게 된다? 5년을 앞서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 마이클 조단,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전설적인 탑5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다? 남들 2세션 연습할 때 나는 4세션 연습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런 후회가 있었잖아. 내가 이런 걸 조금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새끼들은 이걸 좀 늦게 알려줘갖고 빨리빨리 좀 하지. 근데 그게 어때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생에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는 명문대 가는 게 정답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의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그럼 인생의 성공은 뭐다? 그게 세 번째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얘기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데일리 리포트를 제가 대학원에서 처음 쓰고 열심히 살면서 그다음에 이걸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면서 진짜 이 약 물고 제발 한 번만 써보라고. 내가 진짜 이렇게 무릎 꿇고 빈다고. 진짜 무릎 꿇고 빈다고 한 번만 써보라고. 플랜 두시 한 번만 해보라고. 솔직히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하고 고 대표님한테 감사한 게 데일리 리포트보다 플랜 두시가 한 2배 더 좋아요. 데일리 리포트는 사실 2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10년을 돌이켜봤을 때, 12년을 돌이켜봤을 때 후회가 없냐? 있죠. 근데 그거는 부분의 후회라는 거예요. 뭐 내가 와이프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딸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뭐 고약가님이랑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를 하면 당연히 후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국소적 후회라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 국소적 후회의 반성을 통해서 사람은 발전할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의 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런데 그런 거시적 후회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12년이라는 내 시간을 후회하냐? 저는 후회 1도 없어요. 0이에요. 0. 다시 12년 전으로 되돌아가라면 되돌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저는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는 뭐 명문대만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 중에 하나는 후회 없는 삶이에요. 그거예요. 진짜 후회 없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이. 왜? 우리 모두가 시한부니까. 영원히 살 것 같잖아요? 솔직히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느껴본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시한부인 걸 알고 내 시간이 한정적인 걸 알고 내 소중한 삶을 알았다?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나답게 의미 있게 살까? 이거를 여러분이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후회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표가 없거나 반성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후회 개념조차도 몰라요. 제가 말했잖아요. 국소적 후회라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성을 해서 밟고 나아갈 수 있게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은 발전할 수가 있어요. 뭐래? 1번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점점점 줄여나가죠. 2번이 뭐예요? 인생 역전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후회조차도 몰라요.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이 소중한 거고 우리가 무에서 유로 들어왔다 무로 돌아가는 정말 그 우주의 오묘한 이치에 걸려 있는 건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적어도 우리 스터디형 구독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플랜도시 PDS 다이어리를 써보신 분들 이제 그런 걸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돈 많이 벌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예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아웃소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근본적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서 잠깐 뭘 대신 해줄 수 있어요. 그 대신 뭐다? 여러분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인생에서 성공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거예요. 누구는 100억 벌었다. 누구는 1000억 벌었다. 저는 후회가 없어요. 저는 이 데일리 리포트를 쓰고 열심히 산 다음부터 뭘 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았어요. 옛날에 저도 똑같았어요. 일단 돈 많이 벌면 무조건 행복해야겠지. 돈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2번이랑 연결되죠. 인생 역전이 가능해요. 정말로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앞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더 빨리 많이 벌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돈을 더 빨리 많이 버니까 더 빨리 많이 행복해질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과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인프라와 돈을 이렇게 조금 더 공동체가 잘 되는 방향으로 쓸 수가 있을까? 왜? 저 먹고 살 건 다 벌었어요. 먹고 살 거 더 벌었는데 그 돈을 내 먹고 사는 거에 더 넣는다? 그건 과식이에요. 과욕입니다. 아까 1번이랑 연결되죠? PT 8만 원 받는 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하고 살아요. 왜? 그 정도 내가 노력해서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행복이면 저는 행복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그거예요. 우리 이제 장호영 코치가 그래요. 박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은 오늘 컨디션 어떠십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기 싫다. 제가 그래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도 오셨으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막 욕을 하면서 해요. 너무 아픈데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땀 뻘뻘 흘리고 운동을 1시간 끝내고 나와요. 그때 행복은 얼마라고 해야 되나? 뭐 솔직히 1억 이런 건 안 되고 솔직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그 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내고 나는 게. 그냥 내가 이 1시간을 이거보다 열심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내 인생이 지금 이만큼 이 관점에서 이것보다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있었을까? 그 다음에 구체적 실천이 이것보다 좋은 게 있었을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번에 데일리 리포트 쓰면서 뭐라고 시에 적었냐? 애기같이 적은 게 하나 있어요. 산책을 갈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갔다. 좋았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저 보면은 막 다 하는 것 같고 돈도 많고 뭐 회사도 상장한다 그러고 근데 그게 내 삶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산책을 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제가 여기 유일하게 1점을 적은 게 우리 딸이랑 등교하다가 이게 또랑이 있었는데 우리 딸이 박스 들고 가다 거기 빠져갖고 엄청 세게 넘어져서 막 옆 사람이 도와주러 왔어요. 그때 내가 너무 일 생각이 많아갖고 우리 딸 막 혼자 쫑알쫑알거리는데 제가 뭐라 하는지 못 들어갖고 저 먼저 가고 따라오다가 엎어진 거. 그래서 그게 유일한 1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랑 더 뭐랄까 알차게 등교를 같이 해야지. 이런 거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반성을 안 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 아닐까요? 돈 필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교환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모든 걸 보장하지도 않고 돈이 모든 걸 개런티하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을 보장하는 거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태도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다 등한시하면서 다 쉬운 거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맞아, 태도지. 나는 그래서 부자 될 거야. 하루에 100번씩 쓸 거야. 안 된다니까요. 죽어도 안 돼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파생돼서 나온 이야기인데 왜곡된 거죠. 매일 부자 되기 쓰면서 부자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그게 따라오면은 솔직히 100번씩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도 시간 낭비예요. 혼잣말로 이렇게 조용히 나지막히 말해도 좋고 아니면 내가 쓰고 싶을 때는 일기를 써도 좋고 나는 오늘 너무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냥 도 닦는 마음으로 쓰고 싶어. 그럴 때 쓰면 좋죠, 100번. 뭐 1000번은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100번씩 쓸 거야. 저한테 이메일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와요. 박사님, 제가 100번씩 말하는 거를 지금 100일째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답장 써줘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겁니다.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 게.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모으세요. 우리 책은 그런 거 잘 안 말해요. 뭐 나오시는 인터뷰 중에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책의 우리가 소개하는 책들, 우리 채널 기조는 그거랑 상당히 좀 멀리 있죠. 이악 물고 실천해야 된다죠. 그다음에 복리의 힘을 믿어라죠. 은행 금리도 이제 복리 힘을 믿을 수만큼 올라와 버렸어요. 근데 능력의 복리.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10%씩 아끼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데일리 리포트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을 10%씩 아끼면은 시간을 30% 아끼면은 그거는 달리로 해서 그냥 뭐예요? 10년이 지나면은 3년이 아껴지지만 내가 거기서 몰입도까지 올려서 내 능력을 올려서 그거를 복리로 엮기 시작한다? 1 곱하기 복리 시작이 아니라 1.3 곱하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빨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인생에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책 소개를 100권을 넘게 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책 팔이 새끼 그 진짜 아직도 달려요. 그럼 저는 거기 댓글 꼭 달아요. 넌 못 파냐? 그래요 제가. 근데 저는 좀 그런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이 새끼들 사람들 현혹해갖고 뭐 책이나 팔라 그러지. 근데 내가 뭐로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 완벽한 공부 빼고 살 12kg 뺀 적 있잖아요. 사람들 내가 보여주는 걸 지금 좋아하거든요. 증명하는 거. 그래서 제가 고 작가님이랑 결심한 게 우리가 공부해서 뭐를 증명하면 좋을까? 상장하자. 그러면서 기부를 어디까지 하는지 해보자. 제가 누적 기부가 여러분 3억이에요. 내가 충분히 많이 벌었거든요. 앞으로 더 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쓸 일이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뭔가를 하고 나서 남는 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건 다 사회 환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너무 결론에 가서 사회 환원하면 안 되고 중간중간에도 계속 꾸준히 해야 돼요. 전 유튜브 보면서 신기한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많대요.
자기는 뭐 1년에 10억 버는 거 일도 아니래요. 근데 기부는 안 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의지와 의도에 대해서 재단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진짜 부자는 아닌 것 같은데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돈이 없거나. 저는 사람들이 저를 비아냥하고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우리의 삶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복은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올해 1억 기부하니까 주변에서 다 놀랐어요. 그것도 내 이름은 이제 빼도 된다. 왜냐면 그런 거 1억 기부하면 거기서는 굉장히 VIP 고객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내 이름은 싹 빼라. 뭐 스터디언 신용준 쓸까요? 신용준 빼라. 그냥 스터디언만 써라. 그래서 그런 행복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완벽한 호법으로 돌아가면 이제 내적 동기로 사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이거 오로다 데이 행사하는 거잖아요. 여기 대관하는데 200 몇만 원 줘야 돼요. 근데 그래서 생각보다 싸네 하는데 이거 히타 키고 못 키고 하면 또 200만 원 올라가요. 400만 올라가고 우리 직원들 그럼 여러분 얘네 봉사활동 나온 줄 아세요? 얘네 다 그 특근 수당으로 줘야 돼요. 뭐 제 인건비까지 그러면 800만 원 금방 나가는 거예요. 회사가 이거 안 한다고 뭐 이게 안 팔려요? 엄청 잘 팔려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이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순위를 누구랑 경쟁하고 있냐면 배추, 생수 이런 거랑 경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다이어리는 되게 메이저 카테고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구에서만 1등을 해도 다 자랑을 하는데 우리는 문구 1등 찍고 생활용품 1등 찍고 지금 전체에서 7위, 8위예요. 근데도 잘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엔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로 그거는 이제 뭐랄까 그냥 부분집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많이 팔려서 많은 분들이 쓴 다음에 다 성공하지 못할 거고 성공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족도라는 게 다른 거니까. 그 만족한 분이 몇 명 나왔냐가 중요한 거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다이어리 팔고 나오면 그게 마진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돈을 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내년에는 여러분 오로다데이도 더 많이 열려요. 더 크게 열려요. 참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걸 팔아야 되니까 동기부여 영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산 사람들은 그게 재밌어요. 나는 이미 샀으니까. 근데 그게 광고인 사람은 스트레스인 거예요. 참 그게 입장 차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걸 산 사람은 관련해서 영상이 올라가면은 나 이거 포기했는데 써야지. 계속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은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유튜브에 이게 오로다데이 하면서 저는 데일리 리포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성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만 명 중에 뭐 5%만 나온다? 여러분 5천 명이 반성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만 반성해도 돼. 왜 1,000명이 반성할 거니까. 20% 반성하면 대박이야. 2만 명 반성할 건데. 2만 명 반성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아마 이 대학교 규모가 2만 명일 거예요. 대학생 모두가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이 다이어리에 진짜 공격하듯이 집중시키면서 우리가 퍼포먼스의 극강이 무엇인가? 진짜 효율의 극강이 무엇인가? 진정성의 극강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한 3번.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후회를 안 남기는 거고. 제가 다이어리 다 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이거 써보시다가 딴 다이어리 열어보면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선을 그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뭐 그 사람들도 각자가 의도가 있겠지만 어떤 다이어리는 진짜 아무 의도도 없는 것 같은데 하는 것들도 있어요. 고민의 정도거든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거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12년 동안 미친 듯이 살아보고 깨달은 진짜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여태까지 했던 강연 중에 오늘이 진짜로 탑3 안에 꼽히는 것 같아요. 네? 저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고 대표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여러분을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모시면서 더 이끌고 밀고 도우면서 2023년도 열심히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오늘 말씀드렸던 거 정도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 인생을 복귀해 보시면서 2023년은 다 더 나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5시에 항상 기상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육아를 하면서 모든 것을 병행하고 쉽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드디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필라테스 교육기관인 메리듀라는 회사에서 수료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요. 그것을 할 수 있게 환경 설정을 해준 게 다이어리였어요. 계획을 하고 쓰면 결국에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아들 둘을 키우면서 아들 둘과 함께 지금 성장하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올해 저의 2022년 꿈이자 목표였던 필라테스 강사라는 꿈,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가이드 해준 것은 PDS 다이어리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육아를 하면서 운동과 공부 모든 것을 병행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밀도 있게 쓸 수 있게 도움을 준 건 PDS 다이어리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다이어리 같은 걸 잘 쓰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문구류를 너무 좋아해서요. 항상 다이어리 온갖 걸 막 사재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사놓고도 단 한 번도 한 달, 2달 이상 꾸준히 특히 12월까지 써본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365일 24시간, 물론 그러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거의 100% 저 혼자 독박 육아를 아들 둘을 하면서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고, 아이들이 잠에 들면 항상 캔맥주 4캔을 마시면서 그렇게 치맥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고요. 그렇게 약간 취한 상태로 매일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면서 아이들 소리에 겨우겨우 깨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내다가 정말 우울증 올 것 같았고,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쯤 스터디언 영상 보면서 PDS 다이어리를 알게 됐었고, 계속 그냥 생각만 하던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22년도 목표를 쓰면서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 되자, 또 제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기를 바랬고, 또 무엇보다 아들 둘을 제가 스스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PDS 다이어리와 함께 어떻게 목표와 꿈을 이루게 되었는지 잠시 설명드리면, 저는 플랜에는 다음날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적어뒀었습니다. 그 전날 적어두고 5시에 항상 기상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매일 술 먹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게 일상이었던 사람이라 5시에 일어나는 게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요. 그것을 할 수 있게 환경 설정을 해준 게 다이어리였어요. 다이어리를 쓰면서 5시에 일어나서 제가 늘 지켰던 루틴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이어리를 쓰고요, 또 감사일기를 쓰고, 또 목표를 하루에 10번씩 아침마다 쓰고요, 독서 30분, 명상 3분, 그리고 새벽에 필라테스 가는 것을 했었어요. 새벽에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고 나서도 이제 저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도 제 시간으로 썼습니다.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아기 등원시키고 나서 10시부터 운동을 하고, 또 12시부터 5시까지는 지도자 과정의 공부만 매진했어요.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전 다이어리에 12시부터 4시까지는 스터디 카페 이렇게 대충 그렇게 크게 써뒀었다가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1분 1초를 조금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에 계속 계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게 된 것 같아요. 작게 쪼개서 시간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버려지는 시간도 확실히 줄게 되더라고요. C 부분에서는요, 그날 감사했던 작은 일부터 모든 일들을 쓰고 또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명언들 같은 거를 필사하기도 하고요. 다짐, 반성 같은 거를 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네, 플랜 2C 이렇게 3박자를 다 다이어리를 쓰면서 제가 드디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필라테스 교육기관인 메리튜라는 회사에서 수료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을 내도록 주말과 평일 동안 계속 집과 센터만 오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집에 가면 또 집안일 해야 되고 애기들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많이 지치는 날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이어리를 사용하면서 또 단톡방에 올라오시는 다른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아침마다 매니저님께서 올려주시는 그런 명언 카드 그거를 정말 아침마다 저한테는 너무너무 반가웠거든요. 그거 항상 저장해서 인스타그램에 저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또 다이어리에 필사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다이어리는 저한테 정말 내비게이션 같은 저의 일상, 저의 목표를 가이드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것보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못한다라고 소중한 제 아이들을 제가 부족해서 못하는 걸 핑계 삼아 대고 싶지는 정말 않았어요. 그게 정말 죽도록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에 매일매일 계획하고 반성하고 그거를 계속 아침 저녁으로 그냥 틈만 나면 들여다보고 심심하면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면서 제가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저 스스로를 계속 확인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고 싶었었는데요. 제가 뭔가 타이틀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계속 다른 봉사활동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얼마 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2023년도에 제가 무엇을 할지 계속 쓰고요. 정말 1월 달에는 뭐 해야지, 2월 달에는 뭐 해야지 그렇게 한 달 쓰고 또 뭐 일주일 단위로 쓰고 그렇게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2022년도에 제가 계획했던 것을 이렇게 잘 이뤄냈으니까 2023년도 제가 이렇게 잘 계획을 하고 쓰면 결국에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정말 독방 육아하면서 남편이 많이 미울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감사할 때가 물론 더 많지만 정말 지금은 같이 제가 이렇게 일기 쓴 거 같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단톡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내년에 자기 쓰겠다고 사달라고 해서 어저께 사줬거든요. 정말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정말 급히라서 그런 거를 절대 쓸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도 꼭 내년에는 써서 이루어내겠다고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멋진 프로 필라테스 강사로 또 아들들한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엄마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자로서의 삶은 결혼과 동시에 끝났다고 생각하며 우울증, 무기력,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을 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PDS 다이어리를 쓴 후 다음날 계획을 전날에 쓰고
중간중간 그날의 일정들을 체크하여 적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3개월 만에 미루다 막판에 허겁지겁 처리하는 습관을 고쳤습니다. 10개월 만에 체중 18kg을 감량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이어리만 썼을 뿐인데 마치 지하 100층에서 올라와 바람 냄새와 햇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땅을 밟고 선 느낌과 같았습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시작하시고 무조건 적으십시오. 안녕하세요. PDS 다이어리 한 권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된 이승희라고 합니다. 저는 17년차 전업주부로서 남편의 큰 우산 속에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이 땅의 마지막 소명이라 믿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삶은 결혼과 동시에 끝났다고 생각하며 나 자신을 버리고 남편 뒷바라지와 아이 키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인생의 방황기가 있듯 저 또한 우울증, 무기력,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을 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의 제안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고 10개월 만에 체중 18kg을 감량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동안의 삶이 지하 100층에서 살았던 것 마냥 꼬질꼬질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이어트의 성공의 기쁨은 마치 지하 100층에서 올라와 바람 냄새와 햇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땅을 밟고 선 느낌과 같았습니다. 다이어트 성공을 계기로 저는 더 변화하고 싶었습니다. 못난 모습만 있는 줄 알았던 내가 아닌 더 멋진 모습의 나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플랜2C 다이어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살고 싶어 구입을 했고 단톡방에서 적극적인 활동은 하진 않았지만 같은 다이어리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워킹맘 직장인들과 비교했을 때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전업주부라 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다이어리를 샀으니 저의 모든 일상을 적으려고 했고 다이어리를 펴고 중간중간 체크해가며 오늘 하루 세운 계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다이어리를 쓰면서 채워나간 2022년 한 해 동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한 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루다 막판에 허겁지겁 처리하는 습관을 고쳤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도 생활 중에도 무슨 일이든 늘 막판까지 미루다 몰아쳐 처리하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PDS 다이어리를 쓴 후 다음날 계획을 전날에 쓰고 중간중간 그날의 일정들을 체크하여 적고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 형식으로 썼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3개월 만에 고질적인 습관이 고쳐졌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정말 저만이 아는 놀라운 기적에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다이어리만 썼을 뿐인데 그 다음엔 어떤 마법이 또 부려질지 기대가 되어 기록하는 것이 재밌어졌습니다. 둘째, 올해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친 변화에 힘입어 조금씩 나도 꿈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 스마트 스토어에 도전하고자 사업자 등록증 만들기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일단 큰 준비 없이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라 저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적었습니다. 중간중간 미숙한 인터넷 사용에 적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멋지게 해내어 또 다른 작은 성공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계획과 실행을 적어가며 준비하다 보니 어느 날 사업자 등록증이 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셋째, 잊고 있었던 나만의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의 멋진 모습, 긍정적인 모습,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것들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PDS 다이어리 뒷장 메모 부분에 저와 관련된 큰 항목들을 정하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온라인, 요리 등 하나씩 적어가면서 행복하고 설레는 느낌의 형광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적다 보니 저를 다시 보게 되었고 숨겨진 재능, 싫고 좋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정 나를 알아가는 저 자신이 기특하고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에게 맞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주는 이도 받는 이도 기쁨이 너무나 큰 앙금플라워 케이크였습니다.
지금은 독학으로 영상을 보며 하나씩 배워가고 있고 인스타와 블로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문가 수업도 들을 예정입니다. 넷째,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고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이어리를 처음부터 잘 쓴 거는 아닙니다. 안 쓸 때도 많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닌데 꾸준한 기록이 어려웠던 날도 많았습니다. 순간 저 자신을 비하하려는 마음이 들 때면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까지 메일 안 써봤잖아. 그러니 메일 쓰는 게 힘들 수 있어. 괜찮아. 다시 또 오늘부터 쓰면 되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쓰는 건 아니잖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해 주었고 이런 마음들은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집안의 분위기가 참 많이 밝아지고 아이들과의 대화 시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이어트 성공부터 전업주부에서 개인 사업자로 변하기까지 저의 오랜 동반자는 유튜브 채널 스터디언 동기부여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반복해서 보았던 영상은 무조건 적어라, 무조건 시작해라 였습니다. 저의 변화가 오직 저만이 느끼는 변화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와 같이 지하 100층에서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그곳이 지하인지도 모르는 우울함, 무기력, 화, 짜증 이런 부정적인 먹구름들을 잔뜩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떨리는 마음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9월 13일 PDS 다이어리에 9월부터 12월까지 이루고 싶은 목표 리스트를 썼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바로 여기서 현실이 됐습니다. 해보자고 힘을 내시고 함께 쓰시고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성장합니다. 영상의 제목처럼 무조건 시작하시고 무조건 적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기력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몸이 빨리 지쳐 있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을 빨리 찾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딱 한 가지만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저는 자기 통제력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불편하네요. 시작하는 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지속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DS 덕분에 영남알프스를 전공하고 온 대구에서 올라온 애기아빠 황지성입니다. 저는 PDS를 통해서 평범한 일상을 기록해서 위대함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스피치 주셨는데 그분들이 딱 공통점이 역시 문제점의 시작은 무기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저 역시도 무기력이 있었는데 그 무기력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무기력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점점 부정적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 원인을 빨리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신 박사님이 이전에 현재의 문제는 과거의 잘못의 누적이라는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문제인데 나의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찾은 저의 대답은 그동안 나를 채우지 못한 데서 온 공허함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을 채워야 하는데 저는 그동안 남의 것들로만 채웠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무기력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PDS 다이어리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의 명조 오브 명조죠.
완벽한 공부법 목표편에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하며 성취할 수 있고 현실적이며 시간 계획이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무기력은 결국 제가 이제 목표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강점을 찾아서 그것으로 나를 한번 채워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일상의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강점을 고민해 보았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저의 강점은 체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력을 끌어올리자. 그 중에서도 저는 달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2002년 목표로 달리기 누적거리를 1000km 달성하는 것과 장거리 러닝 대회를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러닝 대회 중에서도 저는 국내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라 하는 줄여서 UTMP 대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는 관광지로 유명한 영남 알프스 9개 봉우리를 모두 돌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대회로 이 9개 산을 모두 합한 높이가 9,190m입니다. 이 높이를 쉽게 설명하면은 에베레스트 세계 최고 봉우리죠.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하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121.5km로 서울에서 춘천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39시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완주를 해야지 인증이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게 평지 구간이 거의 없어서 다른 이제 달리기 고수분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아주 자비가 없는 대회 중 하나입니다. 이 대회를 시작으로 저는 장기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권위 있고 세계 최고의 트레일 러닝 대회에 한번 나가보자. 그것은 진짜 아토스 산을 달리는 울트라 트레일 몽블랑이라고 불리는 줄여서 UTMB라고 하는 대회입니다. 프랑스 샤몬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출발하여 스위스를 지나 이탈리아를 지나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는 그런 대회입니다. 올라가야 하는 고도 높이는 1000m 이상이고 거리는 171km입니다. 46시간 30분 안에 해내야 하는 극악의 난이도 있는 코스의 대회입니다. 그리고 5년 내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목표인 영남 알프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PDS 다이어리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가 10월 말에 항상 열렸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충분히 넉넉했었고 그 전에 먼저 저는 이제 1000km라는 기록을 달성해야 됐기 때문에 세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2달이니 계산해보니 1개월이면은 84km, 일주일에는 21km, 그리고 하루에는 3km를 달려야 하는 거리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3km라는 숫자가 가장 쉬워 보였지만 앞에 전제 조건이 365일 매일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도 예전에 매일 달리기를 한번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변수가 많아서 그 변수를 다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틀, 3일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실패가 또 누적되면은 또다시 하지 않게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간단하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1km를 주 3회 7km 정도만 달리자 이런 걸로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일단은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주가 두 주가 지나고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몸이 빨리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5월 6, 7, 8월 때에는 정말 기록이 정말 최악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제 자기개발 상팀 단톡방 분들이
장터분들의 힘을 많이 얻어서 제가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지만은 그냥 조금씩 기록하고 인증하다 보니까 이제 한두 번씩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겼고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분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마지막까지 임계점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응원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제 중간 목표라고 생각하는 조금 짧은 거리에 대회에 출전하게 됐는데 코리아 50K라는 50km 정도 대회입니다. 10월에 있을 울주 트레일 나이피크에 나가기 위해서는 50km 이상 대회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완주를 하지 못하면은 이 다음 스텝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대회였습니다. 대회 당일날 이제 장거리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잠을 전혀 못 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날 새벽에 폭우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굉장히 습한 날씨였습니다. 거기다가 9월스럽지 않게 너무 더운 날씨여서 마치 이게 습식 사우나에서 달리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선수들이 중도 포기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저도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 꾸역꾸역 걷고 뛰고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포기를 하는 것보다 이게 런대에서 제일 치욕적인 게 완전 제한 시간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제 바로 뒤에 이제 제한 시간을 알리는 스위퍼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피해서 정말 이 악물고 꾸역꾸역 기어서 겨우겨우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조건을 맞췄는데 과연 내가 이 다음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보다는 약간 분노가 생겼습니다. 울주 트레일 나이피크는 10월 27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은 3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달리자고 다짐했습니다. 이걸 해내기 위해서 나에게 100% 투자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말에는 또 아기를 봐야 돼서 오후 시간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새벽 시간으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날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쌓아나간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조금 더 먼 526km 정도를 36일 동안 매일 누적시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10월에 이미 1000km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순간들이 제가 크게 의식도 되지 않을 만큼 매일매일 순간순간들을 몰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애쓰고 노력해도 해내지 못했었던 새벽 기상과 달리기를 TDS 다이어리를 기록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이 아니라 뚫고 나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올해 최대 도전 울주 트레일 나이피크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태껏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살짝 긴장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었지만은 더 이상 이제 성공의 여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껏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었고 그것을 TDS 다이어리 기록으로 제 스스로에게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출발선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서 저 길 위에는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통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공포심이 아닌 기대감으로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9시 간월제 밑에 웰컴 복합센터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9개의 산을 넘어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오후 17시 33분에 다시 저는 돌아왔습니다. 저는 32시간 32분 9초 만에 완주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동안 목표도 없이 헤매던 제가 뭘 해도 이제 등급 포기만 하던 제가 PDS 다이어리를 쓰면서 올해 최고로 이루고 싶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을 뛰어올 때를 떠올리면서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얻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버텨낼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저는 PDS 다이어리를 통해 자기 통제력을 키운 결과입니다. PDS 다이어리를 통해서 체력을 키우기 위한 시간 관리와 셀프 피드백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내 단톡방 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1분을 더 뛰게 했고, 그 1분이 쌓여 1시간이 되었고, 그 1시간이 하루가 되었고, 그 하루가 지금 목표까지 달성하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저는 자기 통제력을 얻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물어본다면 저는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책 인도에 나온 한 문장인데, 만약 네가 견디기 힘든 1분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뛰는 60초로 채울 수 있다면 이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리라. 과거에 저는 무기력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딱 한 가지만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제 이야기 듣고 계시는 누군가가 혹시라도 무기력하시면은 지금 당장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아무거나 하나 실천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하는 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지속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 통제력을 책 인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욕망과 계속해서 싸우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힘. 이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저는 바로 PDS 다이어리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다이어리를 통해서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그 노력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이어리가 한 장 한 장 채워질수록 내가 자신에 대한 믿음도 회복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올해 목표는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앞에는 진짜 알프스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들은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외롭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니시 라인에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울컥하네요. 피니시 라인에는 이렇게 저를 위해 환호해 주실 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또 다시 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저는 계속 PDS 다이어리를 기록해 나갈 것이고, 그 기록들이 한 장 한 장 쌓일 때마다 제 일상의 기록들이 위대한 기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아가 이것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저의 아들에게 위대한 유산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동차 디자인 회사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실패를 학습하고 무기력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 이거다. 버킷리스트 100개를 한번 써봤고요. 적는 것만 끝내지 말고 진짜 이뤄보자. 쓰고 나서 1개월밖에 안 지난 결과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획하면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이 정말 큰 행복으로 다가왔었어요. 저는 PDS 다이어리를 만나고 버킷리스트를 38개를 달성한 디자이너 박수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한테 투자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스터디언 채널을 보면서 신영준 박사님이랑 고영성 작가님의 영상을 보면서 꿈을 키워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취업의 문에 막히게 되어가지고 심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었고 도움을 받고자 PDS 다이어리를 구매해 지금은 자기개발 3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라서 미술대학교 입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떨어지고 불합격도 많이 받았지만 제 사전에는 포기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재수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미대에 합격하게 되었고요. 그런 와중에 그 산업 디자인에 꽂힌 자동차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제가 자동차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이미지로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자동차 디자이너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 그런 시선들을 많이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취미 동아리도 안 하고 오직 자동차 디자인만 4년 동안 공부하고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자동차 디자인 회사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원서는 하나밖에 못 올렸고요. 그 이후로는 다 떨어졌습니다. 도전도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떨어지기 뻔하니까. 그렇다면 저는 왜 자동차 디자인을 4년 동안 한 걸까요? 열심히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이유는 주변인들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할 수 있나 보다 라고 느꼈는데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자동차 디자인에 소질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자인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4년 동안 속여왔었고요. 남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에 저는 그 트램에 박혀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능력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의 20여 개 넘게 다 탈락을 했고요. 그마저도 관심이 있었던 UX라는 디자인, 유저 익스페리언스라고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봤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실패를 학습하고 무기력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제 이름이 박수지인데 1년 동안 너무 침대에 누워있다 보니까 가족들은 저를 보고 백수지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웃는데 그때는 조금 슬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백수다 보니까 돈은 벌어야 하잖아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강사 일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내용이 진로였어요. 삶의 방향성, 얘들아 삶의 방향성은 이렇게 나가야 돼 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저는 백수잖아요. 삶의 방향성을 잃은 사람인 거예요.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돈은 버는데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무기력해졌죠. 그래도 책을 읽는 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은 유일한 저의 응원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요. 결국엔 자기 발견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에서는 무기력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무기력을 느끼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최호진 작가님은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남들이 원하는 일을 내가 따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실패가
자신한테는 무기력해지는 느낌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호진 작가님은 버킷리스트를 100개를 쓰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작년에는 버킷리스트 100개를 쓰는 워크숍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참여를 해서 버킷리스트 100개를 한번 써봤고요. 30개 정도는 정말 신나게 썼어요. 취직해야지, 돈 벌어야지, 뭐 권력, 명예,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주 꿈과 희망 같은 얘기를 막 30개를 썼는데 그 이후로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한 40개, 50개 지났었을 때 보니까 그 전에는 돈, 뭐 취직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있다가 그 이후에는 갑자기 가족,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엄마랑 같이 어디 여행 가기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저만이 알고 싶은 목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몰랐던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하나만 보고 달려왔었구나. 그러던 와중에 정말 시기가 적절하게도 박사님이 다이어리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아 이거다. 버킷리스트를 적는 것만 끝내지 말고 진짜 이뤄보자. 그러면 좋은 다이어리가 필요할 거야. 쓰고 나서 1개월밖에 안 지난 결과 저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뭐 대기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느낀 게 그것은 남들이 원하는 회사지 내가 원하는 회사가 아닐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사람을 대하고 사람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꼭 대기업이 아니어도 중소기업에서도 스타트업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과 관련된 직무들을 모조리 조사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 다 지원서를 찔러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입사를 못할 리가 없었겠죠. 돈이 생기니까 이제는 한번 버킷리스트에 썼었던 체질량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헬스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제대로 해보고자 PT까지 끊어서 열심히 수업을 받았습니다. 바디 프로필도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디 프로필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PT가 끝나고 바디 프로필 끝나고 난 뒤에는 누가 날 가르쳐주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PT 아시겠지만 정말 비싸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생각했을 때 스포츠 지도사를 한번 따보자. 그걸 공부해서 스스로에게 선생님이 돼보는 거야. PT 비싸니까 내가 선생님이 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스포츠 지도사 2급을 공부를 했고요. 결국에는 필기를 합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바디 프로필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체질량 지수는 거의 한 10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몸이 나올 줄도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트레이너 선생님과 친분이 생겨가지고 트레이너 선생님이 명함 디자인까지 맡기게 되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것도 디자인 해주면서 꼭 회사가 아니어도 나한테 디자인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저의 약간 능력,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디자인을 전문성을 길러볼까? 라는 생각에 디자인 자격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전문성을 확인하게 된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되었고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 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도 좋은 성과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저에게는 성과로 다가왔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그때의 체중은 지금은 아니에요. 되돌아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바프를 찍고 나서부터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몸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고요. 제 몸을 스스로 사랑할 줄 알게 되었고요. 어떤 게 건강인지, 어떻게 해야지 헬시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디자인 자격증만 있는 게 다가 아니고 그 자격증을 위해서 저는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냈어요. 또한 스포츠 지도사, 이것도 건강 지식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관점을 많이 넓힐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획하면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이 정말
큰 행복으로 다가왔었어요. 저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야말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PDS 다이어리를 전과 어떻게 다르게 썼는지, 어떻게 똑똑하게 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실패를 하게 되면 스스로가 난 의지가 없어, 이런 것마저도 포기해? 난 진짜 패배자인가 봐, 인생의 패배자,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의지보다는 환경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어도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포기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PDS는 환경 설정에 최적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커뮤니티 조성이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단톡방에 들어가서 인증도 하고. 그래서 저도 10일 챌린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를 했었고요.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더 열심히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되게 유명한 책인 미움받을 용기, 다들 아시나요? 네, 아시죠?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인생을 가느다란 실처럼 되어 있어서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들이 점처럼 찍혀서 그게 멀리서 봤을 때 선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에 충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미래와 현재가 바뀐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계획도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장기 플랜은 솔직히 처음 하기에는 매우 부담이 되었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단기로 오늘 하루라도 열심히 완벽하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꾸준히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PDS 같은 경우는 2022년 이렇게 페이지가 있어서 올해 한 해 동안은 뭘 할지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분기 단위로 나눴어요. 그래서 1분기, 1월, 2월, 3월 동안은 어떤 걸 해야지 먼저 적고, 그 다음에 3월에 다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3월에는 이랬구나. 2월은 이거 못했네? 그러면 2분기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에 또 쓰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PDS는 정말 찰떡이었어요. 어느 시간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통해서 아침 시간대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저녁 시간에는 좀 더 육체적인 일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는 PT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아침에 공부하고 오후에는 회사를 다니고 돌아와서는 운동을 하는, 이걸 4개월 동안 계속 반복을 하면서 피드백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포츠 지도사는 제가 필기는 합격을 했는데 실기는 아직 안 받고 내년에 볼 예정입니다. 약간 자동차 디자인을 4년 동안 포기 안 한 것보단 좀 더 빨리 포기한 거잖아요. 그 이유는 저는 디자인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디자이너다 보니까 디자인 자격증을 먼저 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뭔가 계획이 변경된다는 거는 뭔가 줏대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융통성 있고 메타인지가 높고 그리고 분별력이 높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민 출신, CEO 출신인 장인성 님도 마음이 변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무언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나의 플랜을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버킷리스트 100개를 한번 연말에 써보시는 건 어떨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좋았던 것 같아서 정말 남이 아닌 내가 바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나가다 보면 많이 변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1년 동안 제가 38개밖에 못 달성해가지고 좀 적은 것 같긴 하고 좀 미대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만약 1년, 2년, 3년 쌓이고 5년, 10년, 30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지는 저는 정말 지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 책에 있는 인상적인 구절을 읊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의 순간에 내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에 춤추듯 즐겁게 몰두해야 한다. 그래야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자 박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국경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땅끝까지 총 900km를 걸었습니다.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계속 PDS 다이어리가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점에서 닮은 점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번번이 시도했다가 습관이 되는데 실패했던 미라클 모닝을 36일 내내 경험을 했습니다. 임계점, 제가 코딩 공부 10시간을 하고 독서 1시간, 그리고 영어 공부 1시간 40분, 운동 1시간, 글쓰기 40분을 해내서 하루에 14시간을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플랜드시 다이어리를 펼칩니다. 이 정도로 제 인생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29살 미생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완생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본 드라마 미생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올해 그 산티아고 순례길로 인도해준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다녀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명 중에 3명은 영적인 이유, 즉 성찰과 사색을 위해서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걷고 왔는데요. 프랑스 국경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땅끝까지 총 900km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곧 30 계란 한 판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제 인생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계속 플랜두시, PDS 다이어리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도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함이었고, PDS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것도 제가 개발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개발자의 길에 집중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도 다녀오고 PDS 다이어리도 작성을 해보면서 산티아고 순례길과 이 PDS 다이어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점에서 닮은 점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닮은 점 3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과 PDS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것은 환경 설정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순례길을 가기 전에 저는 남들이 일어날 때쯤 잠에 들고, 그리고 오후 1시, 2시쯤에 깨는 삶을 반복했었습니다. 이런 제가 순례길에서는 아침형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번번이 시도했다가 습관이 되는데 실패했던 미라클 모닝을 36일 내내 경험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산티아고 순례길의 5월, 6월은 오후 12시만 되더라도 너무 더웠기 때문입니다. 그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걷는 것보다 잠을 좀 덜 자더라도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좀 많이 걸어놓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해가 뜨기 이전에 은하수랑, 그리고 해가 뜨기 직전에 여명, 이런 예쁜 여명도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이 순례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산티아고 대성당이라고 하는 종착지로 나아간다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인사를 나누고 걸으면서 대화를 또 나누기도 하고요. 헤어질 때는 또 다시 만나자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적, 인종, 그리고 언어 다 다른 상황에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환경 설정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 PDS 다이어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다이어리 자체가 위클리 2페이지, 그리고 데일리로 계획, 플랜, 실행 2, 반성 C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이어리를 쓰는 사람들의 모임인 단톡방은 제가 길 위에서 만났던 반가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서로 그 기록한 것을 나누고 하면서 성장이라는 가치를 나누죠.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하고, 고민이 있으면 또 공감할 부분을 나누거나 해결해야 할 부분을 찾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환경 설정이 있을까요? 저는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응원해 주셨던
단톡방 여러 멤버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산티아고 순례길과 PDS 다이어리는 개인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임계점, 제가 정말 많이 들은 단어이긴 한데 막상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서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한 물질의 구조나 성질이 다른 상태로 변할 때의 그 온도와 압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순례길에서 그 전보다는 조금은 더 멋있어진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첫날 피레네 산맥대의 이야기인데요. 산맥 오르는 게 너무 저는 힘들었습니다. 동네 뒷산만 가더라도 막 헐떡이는 체력의 소유자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저는 순례길 이전에 66 챌린지 영어 독립 단어를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구 작가님께서 동기부여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속에 있는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려라 안토니오, 그려라 안토니오, 쉬지 말고 그려라. 저는 걸어라 김영준, 쉬지 말고 걸어라 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체력의 임계점을 돌파를 해 나가는데요. 만약 중간에 제가 주저앉거나 포기를 했다면 이렇게 산 위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을 담아낼 수도 없었겠죠. 저는 그 이후로 매일 25km, 그러니까 한 7시간 정도를 가뿐히 걸을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40km, 하루 24시간의 절반 정도를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보행거리, 저는 순례길에서 보행거리의 임계점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내적 동기에 의한 꾸준함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임계점을 돌파했던 이 경험을 산티아고 순례길 위에서의 추억으로만 남겨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해서 제가 개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삶을 설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PDS 다이어리부터 펼쳤죠. 제가 24시간 동안 능동적으로 사는 삶이 어느 정도인지 좀 체크를 하고 싶어서 먼슬리부터 제대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을 위한 행동을 하면 초록색 펜으로 저는 그 다이어리를 채워나갔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채워나가는 초록 영역이 2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릿수를 올려보고 싶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은 한번 해보자.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뿌듯한 기분을 좀 더 만끽하고 싶어서 14시간을 도전을 해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래서 하루 이날 10월 20일은 제가 코딩 공부 10시간을 하고 독서 1시간 그리고 영어 공부 1시간 40분 운동 1시간 글쓰기 40분을 해내서 하루에 14시간을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티아고 순례길과 PDS 다이어리 작성은 저에게 비움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즉 욕심의 무게를 줄여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와 본 분이 계시다면 혹시나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배낭의 무게는 욕심의 무게다. 제가 걸으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배낭 몇 킬로세요? 어떤 분은 12kg, 어떤 분은 5kg, 다양합니다. 저는 약 8kg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배낭의 무게가 무겁다고 무조건 욕심의 무게가 무거운 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필수 용품의 무게는 다르니까요. 하지만 제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배낭의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저도 순례길을 가기 전에 노트북, 태블릿 PC 다 가져가려고 욕심을 가득 채웠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욕심을 최대한 비우고 순례길 위에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욕심이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소모를 하거나 그 숙소에 기부를 또 할 수 있어서 기부를 하고 왔습니다.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과일 같은 것도 먹으려고 사거든요. 이것도 무조건 적게 삽니다. 왜냐면 제가 다 짊어져야 될 것들이라서 적게 샀습니다. 이 욕심의 무게는 배낭에서만 나왔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빨리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가 따라잡아 보려고 막 가봤는데 몸에서 바로 힘들다고 반응이 와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걸을 수 있는 속도로만 제가 걸었습니다. 제가 이 오른쪽 사진은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풍경 사진인데요. 순례길 최단기간 완주 이런 목표를 세웠다면 저 풍경을 못 봤음을 엄청나게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비움의 중요성을 PDS 다이어리를 통해서도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아까처럼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24시간 동안 뭐 글쓰기, 뭐 카드뉴스 제작, 영상 편집, 영어도 영어 단어, 문법, 독해 하루 만에 다 하려고 계속 욕심을 부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소화를 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욕심을 좀 비우고 큰 목적을 상기를 하고 싶어서 룩포월드를 다시 펼치고 그걸 기반으로 먼슬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먼슬리와 위클리를 작성하니까 나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코딩 공부, 독서, 영어 단어 일단 이게 우선순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얼리로부터 내려오는 이얼리, 먼슬리, 위클리로 내려오는 그 큰 방향성을 인지한 이후에는 욕심을 비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깨달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은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순례길에 PDS 다이어리 가져갔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플랜드시 다이어리 작성했던 그 꾸준한 기록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정의 과정을 이렇게 메모에다가 매일매일 플랜드시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제가 귀국을 한 이후에 찾은 것도 바로 플랜드시 다이어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순례길은 끝났지만 제 김영준이라는 사람의 인생길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플랜드시 다이어리를 펼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얼리, 먼슬리, 위클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일리까지 그 큰 방향성을 인지를 하고 나면 플랜드시 다이어리는 저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작성하는 주체는 모두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플랜드시 다이어리 작성을 자기주도 성장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에도 제가 플랜드시 다이어리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 그리고 느낀 거를 다 채워나갈 건데요. 혹시라도 제가 내년에 다시 이 무대에 설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순례길 못지않은 제 30살 인생길의 성장 스토리를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30살 제가 개발자로의 이직이라는 단기 목표와 그리고 성장, 충만함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 PDS 다이어리와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8년 반 동안 사귄 애인한테 뭐 하나도 달라진 것 없다라는 말을 듣고 좀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 좀 더 슬펐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변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목표를 세웠고요. 누적돼 가는 것을 시각화했습니다. 한 달 실행 정도를 점검하고 계획했습니다. PDS 다이어리 덕분에 저는 그 이직에 성공을 했고요. 34권의 독서량을 좀 끌어올렸고요. 생각만 많던 제가 좀 행동하는 저로 진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와 PDS 다이어리 기록으로 세계관을 바꾼 김연이라고 합니다. 네, 기록으로 변화된 삶이라는 주제로 이제 연간 10권의 독서량을 34권으로 끌어올린 이제 저만의 노하우를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저는 제 자신을 알아가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 독서 기록으로 좀 시작된 그런 긍정적인 변화로 저는 그 연간 이제 10권을 읽다가 PDS 다이어리 덕분에 좀 34권의 독서량을 좀 끌어올렸고요. 또 저는 연간 한 2-3곳의 그런 산을 등산했다가 11곳에 좀 등산을 그 PDS 다이어리 덕분에 11곳의 등산을 등반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게 좀 혁신적인 그런 변화와 성장은 좀 아니지만 확실하게 이제 2021년의 연말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했을 때 정말 확실하게 제가 더 도전을 좋아하고 긍정적이고 활기차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작년 9월에 8년 반 동안 사귄 애인한테 마지막 말을
8년 반 동안 뭐 하나도 달라진 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좀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이별 자체도 정말 슬펐는데 제가 좀 더 슬펐던 거는 저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 좀 더 슬펐습니다. 왜냐면 이게 평생 좀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서 저는 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좀 정체성으로 이게 제가 고정이 될 것만 같았거든요. 이게 진짜 진심으로 믿었기에 저는 그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깊은 그런 절망감을 느꼈고요. 근데 그래서 정말 힘들었지만 변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한 변화의 시작은 독서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평소 좀 한 달에 책 한 권을 겨우 읽거나 좀 책을 좋아하긴 했지만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게 좀 변화를 다짐한 이후에 45권을 좀 읽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34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PDS 다이어리 기록으로 이제 연간 10권의 독서량을 좀 34권으로 끌어올린 저만의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목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누적돼 가는 것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실행 정도를 점검하고 계획했습니다. 네,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들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 2022년도 루포드 사진입니다. 저는 2022년 목표로 이제 이직, 그리고 신체 변화, 그리고 독서 100권 앤 리뷰, 그리고 재산 누적 7,500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누적되어 가는 것을 시각화했습니다. 가령 책을 다 읽고 나면은 그 다 읽은 날에 이제 월간 다이어리 부분에 가서 북, 누적 건수, 책 제목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 11월 월간을 보니까 한 12일 토요일에 북 32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14일 월요일에 보니까 북 33 마흔에 읽는 니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토요일에는 북 34 같이 있는 삶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쌓여 나가고 있는 부분이 좀 가시적으로 보여서 이게 적고 싶어서라도 좀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 달 실행 정도를 점검하고 다음 달을 계획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주 단위로 점검하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C 부분에서 이제 그 금요일, 토요일 아랫분에 있는 C 부분에서 1월 1주를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걸 토대로 2월 2주를 좀 계획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루포드에 적혀져 있는 그 이직, 운동, 독서, 재정이라고 각각 카테고리아에서 좀 점검을 했고요. 근데 이게 너무 저한테는 칸이 비좁고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좀 월 단위로 그거를 점검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모는 종이를 좀 활용을 했고요. 반을 적고 1월 점검, 2월 계획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2022년 그 루포드에 적혀져 있는 카테고리를 이직, 운동, 독서, 재정,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직, 독서, 운동, 재정이라고 하고 각각을 점검하고 계획했습니다. 분기 단위로도 해봤는데요. 좀 1월부터 3월까지 그런 식으로 또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저것 해보니까 저한테 잘 맞는 거는 좀 월 단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꾸준히 읽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변화 이후에 월별 독서 추이도를 그 표로 나타낸 건데요. 저는 이제 8, 9월에 일주일에 좀 해외여행도 가고 바쁜 업무도 있었고 각종 뭔가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책 읽기를 소홀히 했었고요. 좀 이때를 계기로 제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수준의 그런 독서량을 좀 정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한 일주일에 한 권, 총 한 달에 4권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목표를 저는 23년도 연간 목표를 총 50권으로 잡았고요. 그 PDS 다이어리에 좀 기록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이제 100권이라는 그런 무리한 목표를 좀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계속 좌절만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PDS 다이어리 기록으로 좀 알게 된 목표 대비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자체 평가 및 23년도 그 목표인데요. 저는 그 이직에 성공을 했고요. 근데 이제 새 직장에 가보니까 좀 기획 업무에 대한 좀 전문성을 좀 쌓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이 때마침 좀 대학원이 개설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 원서를 접수하고 내년도에 좀 진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을 위한 좀 목표를 세웠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산을 이제 11곳을 등반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좋은 취미가 생겼긴 한데 이게 너무 좀 체계가 부족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좀 그 계속 한번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23년도를 한번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독서 100권가 리뷰 목표를 세우고 네, 실제로 34권을 달성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표치 대비 달성치는 한참 이제 미달인데 좀 확실한 좀 변화를 느꼈기에 제 자체 평가에서는 좀 A표를 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게 책을 좀 읽으면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좀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가는 것을 제가 좀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저는 이제 30살이 되고요. 요건 이제 막연하지만 30살에 1억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네, 적어보았습니다. 네, 꾸준한 독서와 PDS 기록으로 세계관을 바꾸다. 이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인데요. 이게 매사 제가 이제 생각만 많던 제가 좀 행동하는 저로 진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저 스스로를 좀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 모든 게 좀 재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좀 변화를 생각하고 처음으로 읽었던 게 우연하게도 좀 상상스퀘어에서 출판한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책이었어요. 작가인 신영준 박사가 삶을 대하는 태도.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진지하게 살아오고 있는가. 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진정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라고 적혀 있네요. 네. 진짜 여기 PDS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 여러분들이 제가 진짜 느꼈던 그런 재미난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진짜 진심으로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